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출, 부동산 공부 기출 특강, 개강입니다. 개강인데, 이제 기출 문제 수업을, 들어감에 앞서서 문제 풀이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기출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출이 왜 지금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1년을 끌고 가야 될지, 왜 하필이면 지금 하는지, 이런 등등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OT, 기출 문제 풀이 공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OT를 좀 진행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은 양이 워낙 많은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과목입니다.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은 표현을 하십니다. 공법은 공포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고 굳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굳이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파트, 특정 부분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면 다 어렵거든요. 다 생소하고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극복해야 될 과제지 우리가 뭐 계속 뭐 어렵다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 공법을 결국은 여러분들 극복해야 됩니다. 이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 커리큘럼이 우리가 기본서로 이론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을 하기도 하고 또 요약집 풀이를 하기도 하고 예상 문제를 하기도 하고 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각종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각 강의마다의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 목적이 다른데 그 목적이 우리가 강의 수만 늘리는 건 아니고 그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해야 될, 획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은 다 그렇거든요. 점수를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로. 우리 시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40문항을 치르고 40문제를 다 맞추면 몇 점이냐면 몇 점이에요? 100점입니다. 한 문제당 2.5거든요. 쉬운 문제도 2.5를 주고요. 어려운 문제도 2.5를 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췄다 해서 5점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다 2.5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각 문제당 1분 정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할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이제 각 과정별로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점수대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를 하거든요. 그치. 1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강의가 뭐냐라고 하면, 뭐, 특히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년의 과정 커리큘럼이 다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그 중요한 과정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죠? 끌고 가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11월 달에 처음 개강을 할 때부터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1월 달부터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3월 달부터, 때로는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시험 치는 날은요 다 똑같아요. 10월 25일. 즉 오늘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서 시험이 오늘부터 1년 뒤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시험 날짜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으면 그만큼 앞에 시작한 사람들이 투입했던 시간들이 본인들한테는 조금 투입이 안 됐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이기 때문에. 조건은 다 똑같거든요. 10월 25일 날 동일한 시험지를 주어지고 그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본서를 했던 수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무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한데 왜 중요하냐면 모든 거는요,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야구를 보든, 운동을 보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을 뭐 보든,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에 충실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본에 충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에 충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리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에서 합격의 비법이 뭡니까? 이래 물어본다고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는데요. 시험으로 구선 오는데 항상. 그래서 지금 나왔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본서 강의입니다. 기본서 강의의 중요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서 강의 왜 중요하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기본서 수업이 끝이 나고 나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끝이 난 게 아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본수로 했던 수업이 끝이 나면요. 이게 왜 새로운 시작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부터 기출문제 특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특강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약집도 보게 될 거고, 문제풀이도 보게 될 거고, 다른 특강도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나는 이상하게 틀리는 것만 계속 틀려요.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9월달 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인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틀리는 부분만 틀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 빨리 메워야 돼요, 안 메워야 돼요? 메우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메우든지 버리든지. 이제 버린다는 것은 그냥 그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만점이 100점이 아니거든요. 100점이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100점을 안 받아도 되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버려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하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부분을 유난히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해설 한 두 줄 나와 있는 해설 찍 보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메웠다 하더라도 그 구멍은 다시 뚫린다 안 뚫린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100%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더 크게 뚫리냐면요, 시험장 가면 그게 더 크게 뚫려요. 시험장에서 왜 그게 더 크게 뚫려버릴까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시험은 하루에 몇 과목을 치른다? 6과목을 치릅니다. 6과목을. 그 6과목을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땜빵이 그 시기에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구멍이 뚫리고, 시험 치는 날은요, 우리가 뭔가를 암기를 하면요, 시험 치는 날은 그 암기된 게 기억되어 있는 날입니까? 잊어먹은 날입니까? 10년을 공부해도 시험 치는 날은 잊어먹은 날입니다. 헷갈리는 날이고. 그거는 공부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중개사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험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해서 시험장 들어가는 수험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런 날은 절대로 안 온다. 그래서 시험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심화이론 강의가 이제 종강을 했는데, 기본선언 수업이 끝났죠. 그죠? 끝났지만은 지금부터 기출 특강을 보든 아니면 예상 문제를 보든 아니면 요약집을 보든 어떤 내용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공법은 심화이론 강의를 정말로 제가 자세히 했거든요. 정말로 자세히 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심화이론 강의의 그 파트, 동영상의 장점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의 장점이 뭐야? 선택과 반복입니다. 그냥 반복이 아니고 선택과 반복. 내가 원하는 파트를 찾아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가가지고, 그죠? 1.5배속으로 듣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 내용을, 어떤 특정 파트의 내용을 나는 완전히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출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출을 통해서 이제 뭐를 득할 것인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출 특강은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수험생이 대상입니다. 모든 수험생. 그러니까 2차를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이 기출 문제는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기출 문제가 바이블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거.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 제일 궁금하신 게 뭡니까?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4월이잖아요. 그죠? 4월인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내가 합격자 명단에 과연 내 이름이 있을 것인가, 이거 알겠습니까? 그럼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걸 우리가 제일 궁금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과연, 그죠? 내가 원하는 점수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배우거든요. 역사를 왜 배우냐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주 금방진 이야기인데 우리의 인생조차도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됩니다. 반복.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수렴하냐면 평균에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듯이, 역사로서 교훈을 삼듯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한데, 올해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지는 이미 100%는 아닌데요,
90% 정도, 80%에서 85% 정도는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이러니까 여기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험이 2회 시험이었다, 3회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치르는 시험이 올해가 몇 회 시험입니까? 36회죠. 시험을 몇 번 치렀어요? 1회부터? 35회까지 시험을 치렀거든. 35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35번의 시험을 치르면 한 번 치를 때마다 공법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40문항이 출제되거든요. 4, 5, 20, 3, 4, 14, 1400문제가 딱 나왔네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1400문제입니다. 공법 요 책 안에 딱 1400문제가 나왔다고. 그럼 1400문제 중에서 어떤 파트는 30문제가 나왔겠네? 어떤 파트는 한 번도 안 나왔겠네? 어떤 파트는 2개 나왔겠네? 라는 식으로 이미 문제가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걸러졌죠. 이미 걸러져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이 오래됐을 때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은 뭐냐면 문제가 계속 어떻게 된다?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무슨 장점이냐면 문제 패턴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40문항을 생으로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문제는 문제은행이라는데 출제가 돼 있어요. 거기서 문제를 뭐 하는 방식이냐면 끄집어내는 선별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40문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5점까지는 문제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의 문제는 못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그죠? 못 만들어냅니다. 이미 1400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출제하는 사람이 1400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르겠습니까? 다 같은 분들입니까? 같은 분들이죠. 부동산 공법 누가 출제하냐면요. 부동산학과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동산 공법을 전공하시면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학과가 많아요?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법학과 이런 데처럼 엄청 많은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게 아니고 부동산학과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출제할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문제의 패턴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진창이가 냈구나. 다른 사람이 냈구나라는 걸 조금 지나면 파악해야 뭐래요? 파악을 하거든요. 왜? 제 문제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글자, 문자, 그 다음에 말, 이거는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처음에는 어떤 글들이 새로운 글인데요. 그거를 갖다 유사한 거를 갖다 10개, 20개를 써내면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이 누가 쓴 글이라는 걸 대충 알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출제가 많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 기출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보는 방식. 그죠? 두 번째는 기출 문제에서 그러면 올해 문제가 나오냐? 또 나오죠. 근데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네? 똑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그죠? 똑같이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게 나오지도 않고, 비슷하게 내는 거죠. 비슷하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문제, 그러니까 그게 해석만 되면 동일한 문제거든요. 해석만 되면 동일한 문제인데 그걸 다르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력 차예요. 똑같은 문제네 라고 보는 게 이제 실력이 좋은 거고, 다른 문제네 라고 보는 게 실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의 패턴은요 이미 정해져 있고 문제 내용도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단지 완전히 동일하게 글자, 숫자까지, 조사까지 다르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똑같이 출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약간씩 뭐 하는 출제 방식이냐면 변형해서 출제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파트를 공부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파트를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출 문제를 외우고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출 문제를 외워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상관없는데 외워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를 주면요, 모의고사 문제를 주면 그죠, 50점을 받는데 그죠, 32의 기출 문제를 풀었더니만 90이 나왔더라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점수인데 그걸 좋아를 하고 마치 그게 본인 점수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데, 기출 문제는 정해져 있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정해져 있다. 그죠? 단 동일하게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 꼬로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지문이 가지고 있는 뭘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알면 돼요. 의미. 그래서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신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이제 방식인데, 방식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단원별로 문제가 이제 모아져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개는 회차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회차별이라는 것은 1회부터 뭐 35회까지 또는 최근 10년간을 따진다 그러면 26회부터 35회까지 10년간, 그죠? 26회 때 40문제, 27회 때 40문제, 이렇게 이제 회차별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회차별은 반대입니다. 회차별은 봐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단원별을 봐야 됩니다. 단원별. 왜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이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다음 중 부동산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 본 적 없죠? 다음 중 주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단원별로 냅니다. 주제를 주죠. 다음은 주택법상 용어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도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건축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식으로 주제, 단원별로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단원별을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어떤 특정 단원에 가니까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있는 곳들이 있고, 특정 단원은 기출문제가 작게 쌓여있는 단원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단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갈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필히 꼭 드려야 될 건데, 자, 볼게요. 기출문제를, 그죠? 맨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론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죠? 기본서 수업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기본서 수업을 듣는데, 기본서는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예요? 요 들어갈 말이? 어려운가? 그냥, 시험도 아닌데, 그냥 해보는 거지. 기본서는, 그죠? 기본서는 읽어야 돼요. 읽고, 생각하고, 사고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려고 그러니까 내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거든요. 내 혼자 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야. 어떤 책 파트를 보는데, 한 페이지 보는데 1시간 걸리는 거야. 1시간 봐도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듣는 거야? 그 수업을 듣는 거야. 그 시간을 막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공부의 왕도가 있다, 없다? 공부의 왕도가 있어요, 없어요? 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왕도가 있죠? 왕도가 있지. 왕도가 있으니까 학원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왕도가 없으면 그냥 혼자서 하면 되지, 뭐. 그죠? 왕도가 있죠? 왕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신 겁니다. 학원에 와가지고 시간을 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한 거예요. 기출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읽는 게 아닙니다. 푸는 겁니다, 이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를 읽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를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됩니다. 미리. 미리 푸는 이유는요, 풀다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있겠죠. 그죠? 이걸 미리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고 와야 돼요? 해결 안 해도 돼요? 해결 안 해도 돼요? 해결은 누가 할 거냐면 수업 시간에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캐션 마크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분하고, 그죠? 그냥 바로 책까지 와가지고, 자, 야, 한번 풀어봐. 라고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하고, 그러면
문제를 풀까 아닙니까? 수업을 듣고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럼 기출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리죠. 100%다 풀립니다. 왜? 기출 문제 그냥 푸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정리를 한 다음에 이론 정리를 하고 그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접목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론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 풀립니다. 근데 그게 내 실력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혼자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안 되면 반만이라도 문제를. 왜냐면 기출 문제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풀 필요는 없고, 그죠? 홀이면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이런 식으로 홀적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꼭 미리 좀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기출문제 수업을 해가지고 전체 범위로 완강을 할 거거든요. 완강을 하고 나면 그 기출문제 수업을 들은 이유입니다. 수업을 들은 이후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수업을 들은 이 기출문제 수업을 들은 이후에 기출문제 수업을 들은 이후에 다음 순환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죠? 뭐도 있냐면 요약 강의도 있고 예상 문제도 있고 등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렌다나 강의로 말씀드리면 다음 과정이 요약 과정으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요약 과정을 들을 때 기출문제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을 수업 들으니 지문을 말하는 방식, 기출 문제에 있는 지문을 이때는 이제 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읽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한 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웬만한 문제는 답은 다 찾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답을 찾는다고 해서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 다음에는 기출 지문을 말하는 방식, 읽는 방식. 그죠? 먼저 한번 읽고. 그러면 이거 읽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기출 문제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요약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와닿고요.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파트에서 헷갈렸던 것들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 강의라든지 다른 강의를 들을 때 귀가 열립니다. 어떤 궁금한 부분들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출은 모든 수험생에 다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수업이고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수업 들었던 내용을 얼마나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죠? 어디를 헷갈려 하는지, 그 논점을 잡아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를 미리 좀 풀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기출 문제집은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여러분들 사물함에 넣어두시고, 수업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그날 만약에 공부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예습용으로 지문을 읽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약간 변형해서 출제가 될 거거든요. 변형해서 출제가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거의 유사하게 변형을 해도요.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게 60 이상은 전부 다 거의 그 전에 나왔던 최근 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기출 문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데, 그죠? 기출 문제를 보는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약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공부가 지금 요 앉아 계신 분들도 개인의 진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개인의 진도가 다른데 기출 문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진도를 무시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나름대로의 진도들이 있죠, 그죠? 그거는 진짜 소처럼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걸어가셔야 되고, 옆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옆 사람의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궁금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경쟁자가 있는 시험이 아니고, 그죠? 몇 점 받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평균 60입니다. 60점 아닙니다. 과목별 60이 아니고 평균 60이에요. 1차는 몇 점이냐면 120점이고, 2차는 180 받으면 그냥 깔끔하게 합격하는 겁니다. 평균 60입니다. 과목별 60 전략을 짜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평균 60이니까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짜놓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략을 짰으면 또박또박 그냥 그 길로 걸어가시면 그죠? 10월 25일 날 내 손에 합격증이 손에 잡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OT 했습니다. OT 했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갈까요? 수업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갈 길이 머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부터 당연히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국토계획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국토계획법에다 상당히 공도 많이 들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때 거의 노래 부르듯이 여러분들에게 국계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계법에다가 중점 둔 공부를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 수업할 때 기본 계획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네요, 그죠? 219페이지에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 우리가 수업했던 순서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기본계획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역, 그 다음에 관리계획 이런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에 보면 맨 앞에 용어정의 나오죠, 그죠? 용어정의 나오는데 용어정의가 간혹 가다가 냅니다, 시험에서. 근데 국토계획법 용어정의는 국토계획법에 있던 각종 제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있는 각종 제도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이런 등등의 개념들은 모르면 수업 자체를 못 듣기 때문에 용어정의는 국계법에서 나오면 완전 땡큐입니다. 작년에도 한 개 나왔거든요. 완전 땡큐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각종 파트를 다 하고 나서 용어정의는 맨 마지막에 국계법 맨 마지막에 해서 그냥 한번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부터 보도록 할게요. 219페이지입니다. 219. 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 보기 전에 이론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오랜만이네요, 그죠? 국토계획법이. 자, 한번 전체 목차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법이 제일 먼저 공법은 6개의 법률로 구성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국토공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만 세워서는 안 돼요? 안 되고 그 계획 세운 대로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을 배우고 있죠. 이게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더 줄이면 국계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은 대상과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나오죠.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우리 국토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공법이에요. 공법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규제죠. 그래서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두 가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야가 딱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뭘 하겠다. 계획 규제 하나 하고 무슨 규제? 이용 규제. 그러니까 메뉴판에 적어놨어. 계획 규제하고 이용 규제하고. 계획 규제하고 이용 규제를 한다고 적어놨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메뉴판에 라면, 김밥 적어놨거든. 가가지고 우동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하고 김밥이면요. 계획하고 이용, 요거만 시험에 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메뉴판을 지금 적어놓은 거라니까요. 법률 명칭에서 명칭이 나는 뭐 하는 아다. 나는 뭐 하는 법이다. 뭐를 규제하는 법이다. 나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을 처음 하는 게 이제 아니시니까 아시겠지만 공법은 그냥 뭐 하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뭐부터 만들던가요? 계획을 만들죠. 공법에서 여러분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공법은 계획이란 말이 안 나오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계획이란 말이 나온다. 어디 가면 계획이 안 나오냐면요. 주택법이나 건축법 하면 계획이란 말이 안 나와요. 주택법, 건축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계획이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그죠?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계획, 지구단위계획, 그죠? 환지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진짜 하루에 한 번도 계획이란 말이, 그죠?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계획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는 또 보니까, 전체 흐름 자체가 그냥 뭘 규제를 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뭘 만든 다음에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규제를 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인데, 국토에 대한 성계획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나오나요? 광역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개념은 잘 아시죠? 어디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서의 발전 방향이고,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광역은 몇 개? 2개 이상.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관할. 1개죠. 그죠? 1개. 여러분 공부하셨던 거 이제 목차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은 다시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의 형태에 따라서 2개로 나눠요. 추상적 발전 방향이면 가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무슨 계획이라 부르고? 기본 계획이라 부릅니다. 근데 추상적 발전 방향인 기본 계획만 가지고 현실적 발전을 이룰 수는 없더라. 그래서 기본 계획은 그림으로 친다 그러면 스케치다. 이렇게 연필로 그리는 스케치다. 지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워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림을 넘겨주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감을 칠해서 현실화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그게 도시군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관리계획에다가 뭘 준다고 이야기한다? 지침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스케치를 해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이 거기다가 뭘 칠하냐면 물감을 칠하는 겁니다. 물감의 색깔이 몇 개 있어요? 몇 개의 물감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그게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 혁신 구역, 그죠? 복합 용도 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하는 8개의 물감을 딱 들고요. 8개의 물감을 들고 관할에다가 뭐 한다? 색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라고 색칠을 막 한다고. 그죠?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는 경관지구 색칠하기도 하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색칠하기도 하고, 여기 도로 깔아라. 그죠? 학교 만들어라. 그죠? 그리고 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 이쁘게 해라. 라는 식으로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뭐를 눈으로 보는 거냐면, 관리계획으로 색칠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획이란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규제하고 있다?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계획으로만 규제하는 게 아니죠. 무슨 규제도 필요합니까?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국토공간에 대해서 난개발입니다. 국토공간을 이용할 때 그냥 이용하게 놔뒀더니만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더라. 그래서 난개발로부터 국토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1년의 개발행위를 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그 1년의 개발행위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발행위는 아니었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의 개발 행위를 국토공간 안에서 할 때는 국토공간이 과거에 난개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더라. 그래서 이로부터 국토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라고 하는 규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죠? 2개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어요. 계획규제 한 개하고 무슨 규제? 이용규제하고. 이 끝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국계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공법 전체 영역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공법 전체에서 국토기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예요. 시험 문제는 30%. 근데 영향력은 거의 저는 90%라고 생각합니다. 공법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택법을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아무 지장 없다. 아무 지장 없어요. 건축법을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아무런 지장이. 근데 국토계획법을 안 하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있다.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100% 떨어지게 돼 있다. 국계법이 안 돼 있으면. 개발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정비법이 안 돼 있다고 아무 상관없어. 합격하는데. 그죠? 국계법이 그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공법 전반에 대한 이론을 여기에서 다 찾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공부 효율적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강의한 지가 지금 21년 차거든요. 올해가 21년 차인데, 공법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제가 추천하는 바인데, 공법은 국토계획법이 손에 딱 잡히는 순간에 개발법 정리하는데 하루면 돼요. 하루. 정비법 정리하는데 하루. 건축법 하루, 주택법 하루면 공법은 그냥 박살 낼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국계법이 돼 있다는 전제 아래서 나머지는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그래서 공법은 나중에 9월 달에도 정리할 수 있어요. 뭐만 돼 있으면? 국계법만 돼 있으면.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진짜로 하루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하루면. 박살 낼 수 있어요. 박살. 박살. 70%를 득점할 수 있어요. 국계법이 돼 있으면. 근데 국계법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개발, 정비, 건축주택을 정리해봐라. 계속 무너진다. 계속. 무너지고 또 땜질해가 기둥 하나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게 공법입니다. 근데 국계법이 돼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철옹성을 쌓을 수 있어요. 철옹성을. 공법의 철옹성을. 그래서 지금 아직 한 개도 안 늦었거든요. 한 개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국토계획법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그런 형태의 공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요,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해도 돼요. 시험에 작게 나오는 것도 안 해도 돼. 근데 국계법은 안 그래. 국계법은 이 잡듯이 잡아야 돼. 그래서 국계법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 그랬을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수업을 갖다가 한 4주 만에 끝냈는데 니는 무슨 6주씩이나 수업을 하노? 라고 이야기하는데 싫으면 내 거 듣지 마들린지. 근데 이미 입증이 됐어. 합격한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는 거 국회법이 되면 된다는 거 합격하고 나면 안다니까.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안다니까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다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는 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자, 기본계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죠? 기본계획은 어디에서의 발전 방향을 지시한다? 해당 관할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합니다. 장기죠, 그죠? 장기.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시험에 나오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기인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장기다 보니까 한 번 만들고 나면 기간이 좀 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재검토를 하거든요. 자,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기본계획은 시험에서 출제되는 게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드는지 논점이 3개입니다.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드는지. 두 번째, 만들 때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는지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문지 재량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요 3개의 논점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드냐입니다. 어떻게.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수립과 승인. 이제 끝났어. 수립과 승인. 요 2개만 딱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수립과 승인. 수립한다는 말과 승인한다는 말의 한 글자의 의미는 만든다는 말이고 승인,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수립하기 전에 그냥 수립할 수는 없죠. 그죠?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하고.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습니다. 공포에서 여러분 계획 만들 때 의견 들을 때는 대부분이 몇 번 들어요? 2번. 누구로부터? 지역 주민으로부터.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이죠. 누구한테? 의회한테 가서 의견인데, 우리 이제 공법에서 의회 의견 청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는데, 의회는 기능이 2개의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의회는 본질적 기능은 입법 기능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능. 그죠? 근데 부수적 기능이 있죠. 부수적 기능은 뭐 하는 기능? 통제하는 기능. 행정부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근데 계획을 만들면서 의회한테 의견 듣는다고 했을 때 이때 의회에서 의견을 줄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게 법을 만드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기능이에요? 통제, 견제 기능입니다. 견제 기능. 그죠? 견제 기능. 누구를 견제하자? 권한자, 수립권자를 견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기초사하고 의견을 듣고 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에 수립이 됐어요. 수립한 서류를 누구한테 던져버린다? 승인권자한테 던져버리죠.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뭐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승인권자는 권한을 행사할 때 네 마음대로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그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다? 협의하고, 그 다음 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립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절차, 승인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절차. 옛날에 이 절차가 절차의 순서가 나오게 됐거든요. 수험생들이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요. 기, 공, 수, 협, 심, 승. 이래요. 웃을 일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외웠어요.
그죠? 자, 시험 문제 한번 봐봐. 이렇게 순서를 외웠다니까, 순서를 쭉 외웠다니까요. 자, 할게요.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전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드려야 한다. OX.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도지사는, 그죠?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드려, 기출문제입니다. 의견을 드려야 한다. OX. X 아니야. 기본계획은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의하는 거예요. 주민 의견 정치는요, 수립하기 전에 듣는 절차예요. 근데 외웠잖아. 그러면 다 틀려. 다 틀렸다니까, 그때. 외우면 다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의미를. 그죠? 그러니까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 승인할 때 거치는 절차.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는 기초서나 의견 정치고, 승인하기 전에 만다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센터는 뭐였냐면 수립권자 있어요. 수립권자가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입니까? 관할이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관할, 특, 시장, 군수가 수립할 거고, 관할, 특,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의회는 어디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되냐면 특광시 군 의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수립과 승인의 관계는 일반적 구조는 상하 구조로 가져갑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승인의 권한은 누가 있고?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광이 만드는 기본계획은 과거에는 국장이 승인한 적이 한 14, 15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14, 15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특광이 했으면 특광 스스로가 만다 스스로 확정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확정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네가 만들어가지고 네가 확정을 할 수 있는데 네 마음대로 확정하지는 말고 뭐는 거쳐야 된다. 협의나 심의 절차의 라인을 타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기본계획을 통으로 놓고 이야기할 때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도지사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시도가 하기 때문에 협의 심의 라인은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지방 라인이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지는 않고요. 관계 행정기관의장. 그 다음에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시도가 승인권자가 되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은 승인이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질구레한 걸 하면요. 기초서부터 다시 정리하면요. 기초서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문에 광역도시계획에 있었던 기초서 규정을 만다 준용하게 됐고요. 광역도시계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사를 하면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광역에 없는 내용 중에서 기본계획 기초서에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적성평가나 제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기초사할 때 토지적 성평가나 제취약성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데 라고 하니까 했을 때입니다. 몇 년 안에? 5년 안에. 또 다른 법에 따라서 다른 법이라는 것은 국계법이 아닌 법을 말해요.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지정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다른 법에서 어떤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그죠? 다른 법에서 지역 지구 지정이나 개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 계획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본 계획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다른 법에서 개정을 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바꿀 때 조사를 해가지고 안 바꾸는 거야. 무조건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면서 했어 안 해서 했어.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나올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글자들이 나왔을 때 법 조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글자들이 나왔을 때 한 번쯤은 여러 번 껌 씹듯이 계속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한번 딱 이해를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책 읽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속도,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암기만 됐을 때 의미는 모르고 암기만 됐을 때 나오는 오류들이 상당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정치는 공청회고, 공청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청회를 하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공청회를 하든 열람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 어떤 방법으로. 근데 주민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반영하여야 한다. 공보 순도 100%짜리죠. 그 다음에 의회는 통제기능이기 때문에 의회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다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해서 승인권자한테 공을 던져버리면 승인권자야, 그죠? 특광이 하면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가 하면 도지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심의는 야가 해도 협의심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칠 거고, 야가 해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칠 거기 때문에 통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지방 라인을 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승인했지? 깔고 있어야 돼, 보내줘야 돼. 그죠? 보내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송부한다고 이야기가 받았죠. 집에 가져가겠어요? 보여주겠어요? 보여주겠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며칠 이상 열람시켜주면 되냐면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계획의 일반적인 흐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관할의 발전 방향인 이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즉, 수립이 의무입니까? 재량입니까? 의무죠. 만들어야 되겠죠. 관할의 발전 방향은 다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재량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에 재량인다니까? 그죠? 미비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경우죠. 경미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관할의 범위가 경미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공포에서는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어떤 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에 속하면 안 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광역시죠. 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짜리. 인구가 10만 이하가 되는 시군은요, 이 세 가지를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 평창군 기본계획은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강원도 평창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동서남북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이하죠. 우리나라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군 중에서요, 인구 10만 이상인 군은 대한민국에 한 개도 없습니다. 시조차도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에 가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 만들어도 되냐면요, 다른 거로 막을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으면 돼요, 대체. 그럼 기본계획을 다른 거로 막을 수 있을 때, 대체할 수 있을 때. 자, 대체를 하려고 그러면, 자, 뭔가를 갖다가 다른 거로 쓰는 거예요. 쓰려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범위가 넓은 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보다 범위가 좁은 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다른 도구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그 대체되는 도구가 그거보다는 범위가 넓어야 돼, 좁아야 돼. 넓어야 되겠죠, 그죠? 즉, 기본계획을 다른 거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보다는 어떤 계획으로 대체해야 된다? 하위 계획인, 그보다 더 좁아지는 관리로 바꿔야 되겠어. 광역으로 대체하겠어요. 그 광역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광역으로. 그래서,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대체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안 만들고 다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뭔데? 그러니까 대체하는 건 뭐로 대체한다? 광역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광역이 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대체는 안 되죠. 대체하려고 그러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관할도 광역을 만드는데 광역이 기본계획의 관할을 전부를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내용도 전부를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 전부, 내용 전부를 포함하면 그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요, 이런 기본계획은 어느 단위로 만들게 돼 있다? 관할 단위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이잖아요, 그죠? 한번 만들면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오죠. 부동산 정책 변화라든지 각종 변화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죠?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5년마다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새로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면, 작년에 이제 새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험에 나왔고, 그거는 뭐 아무도 안 틀렸는데,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권 계획. 그러니까 관할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계획, 그죠?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만드는데, 봐봐요. 서울이라고 하는 관할에서 만드는 게 기본계획인데, 서울시 안에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관할 안에 생활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강남의 생활권과 강북의 생활권이 달라요. 강동의 생활권과 강서의 생활권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지역에 가니까 행정기능이 집중화되어 있네. 어떤 지역에 가니까 상업기능이 집중화되어 있네. 어떤 지역은 상업기능 중에서도 그죠? 업무기능이 집중화되어 있네. 어떤 지역에 가니까 업무기능 중에서도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네. 하는 등등으로
다르죠. 어떤 동네 가니까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의 생활거리인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네. 어떤 데 가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아파트는 한 개도 없고 단독주택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네. 라는 식으로 생활권이 다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냐면 생활권 계획을 만들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획요? 생활권 계획.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인데 그 지역의 생활권을 나누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이유는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업무라 하더라도 IT 산업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원책이 들어와야 될 거고, 그죠? 업무라 하더라도 공적 업무가 집중이 되는 곳들은 거기에 맞는 기능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기능이라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될 지원책하고 저층 또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될 것들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 주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계획입니다. 생활권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간주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기본 계획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쉴까요? 문제는 좀 쉬었다가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 자, 좀 전에 설명하면서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열람기간이 송부해 주죠. 질문에서 알았습니다. 깜빡했는데 제가 실수했는데 열람기간이 며칠이에요? 14일이 아니죠, 그죠? 14일이 아니고 며칠이다? 30일 이상을 열람시키면 됩니다. 14일 이상. 30일. 14일은 어디에 놓은 거냐면 관리계획 위반할 때 열람기간이 14일이죠. 그죠? 착각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4회 때 기출 문제인데 안 지운 이유는요, 지금 최근 기출 문제,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7년 정도까지는 거의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제 유사 문제들은 버립니다. 근데 버리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기출 문제 중에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안 지우는데 1번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 같아요. 전체를 물어보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옳은 걸. 시험은 옳은 게 많이 나올까요? 틀린 게 많이 나올까요? 그쵸? 틀린 걸 고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문제가 어렵습니까?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어렵습니까? 그쵸?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어렵죠. 틀린 것은 틀린 이유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옳은 것은 틀린 게 4개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틀린 것보다는 옳은 게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인접시군은 수립할 수가 없다. 이 객관식 문제에서요, 만자는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면 절대적인 100%짜리는 거의 없거든요.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관할에 대해서만 만듭니까?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까? 포함할 수 있죠. 탈락.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과 다를 때, 이 지문은 뭐 시험에서 지금 한 14번 나왔을 겁니다. 지문으로 계속 뜨죠. 기본계획과 광역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당연히 양자가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그죠?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아니고, 누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합니다. 상하 위기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광역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답니다. 광역시하고 동서남북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데요. 인구가 얼마랍니까? 7만 명이래요. 이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아니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답 3번. 끝.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요. 변경을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의무입니다. 변경이란 말은요, 자, 요새 공법 여러분들 시험 치다 보면요, 변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변경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변경은 항상 처음의 절차를 거쳐가야 됩니다. 근데 그 변경된 사항이 또 똑같아요. 변경되는 사항이 많을 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이제 경미한 건지를 잡아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자, 변경의 의미에 대해서,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봐봐. 설명 한번 들어봐봐. 변경이 왜요? 변경. 요 이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변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변경. A를 B로 변경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A를 B로 변경한다. 이거 한번 우리 천천히, 시간도 많고, 그죠? 밖에 비도 쫄쫄쫄 내리고, 변경을 설명하기 너무 좋은 날씨다, 오늘. A를 B로 변경.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봅시다. 변경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A를 B로 변경한다. 응? 왜 변경을 할 때는 처음의 절차를 그대로, 처음에 인가받았으면, 처음에 뭐뭐에 대한 인가를 받았죠. 그럼 변경할 때도 뭐 받아라? 인가받아라. 다 변경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처음에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수립과 승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었잖아요. 그죠?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의 거쳤잖아요. 그죠?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단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일부 절차를 만다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 변경에서는 처음의 절차를 준용하는지 변경이 가지고 의미를 알면 돼요. 변경이 뭔 말이에요?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리가 찾는 그냥 그 글자의 의미를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변경은 A를 그대로 두고 A를 그대로 두고 A가 들어오면 처음에 내용이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변경 아닙니까? 바뀌었잖아. 이렇게. 아이가? 맞죠? 그러고 A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B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변경된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게 뭐가 들어오냐면요. A를 그대로 두고 A 다시가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들어왔다? A 다시가 들어오고 A를 없애버리고 B를 만들면 새로운 B가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까 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절차적인 통제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새로운 것 때문에 절차적인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내용이 너무 경미하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이 절차를 굳이 또 다시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은 뭐가 나오더라도요. 우리 공법 객관식 지문에서 200개, 시험장관 몇 개를 보고 200개의 지문을 볼 거거든요. 200개의 지문 중에서 저는 볼 때 많을 때는 한 5번인 정도 봅니다. 매해 시험마다. 꼭 넣습니다. 시험에서. 변경이란 말을. 근데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에 기본서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경은, 그죠? 처음의 절차를 만다, 준용한다. 단, 경미한 상일 때는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의미를 가진지를 좀 알고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경을 해도 공청회는 의무거든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생략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의무였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뭐다? 의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어요. 광역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여러분 기본 계획의 승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죠? 국장 승인을 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스스로 확정하죠. 다 틀려버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단복과 31회 기출이네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시장군수는 인접한. 아까 푸른 거하고 똑같네? 아까 1번 지문에서 24회 1번 지문에서 풀었죠? 인접한 시군 관할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인접 시장군수하고 미리 뭐 해야 된다? 협의하여야 한다.
그죠? 좀 전에는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를 논점으로 잡았거든요. 있는데, 인접시장구수 의견을 무시할 것인지, 그의 의견을 들어줄 것인지라는 문제죠. 협의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본계획을 만든 날로부터 5년 안에 적성평가를 하면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자, 여기 질문 들어와요. 무슨 질문 들어오냐? 기본계획은 수립한 날로부터 아이가 왜 입안한 날로부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수립이란 말과 입안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한글적 의미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셔야 되지. 이것 때문에 이분이 틀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경직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본계획을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요. 뭐한 날로부터? 입안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적성평가나 재취학성 분석을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 읽을 때 법의 글자를 읽을 때요. 이 잡듯이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법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해석되는 게 아닌 줄 아시죠? 법 조문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합니다, 이게. 아니, 법 조문에 있는 글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변한다고, 이게.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아니, 법 조문에 글자가 이래 있잖아. 그죠? 이 글자가 정해져 있는 거야, 변하는 거야? 변해야 돼, 정해져야 돼? 변해야 돼, 정해져야 돼? 변해야 돼요.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글자의 의미, 해석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1년의 사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해석을 가지고 똑같은 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다르게 할까? 이상하게 해석을 막 하잖아.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판사가 해석을 하면 그걸 뭐라 불러요? 똑같은 법 조문인데 그게 똑같으면 변호사라는 게 있을 수 없다니까. 판사가 해석을 하면 그걸 뭐라 부르는데? 판례. 학자가 해석을 하면 학설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통설, 소수설, 다수설, 소수설 이렇게 나누잖아.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가 좋다? 갖다 붙이는 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갖다 붙이는, 이거 평생을 그거만 한다고. 이걸 어떻게 갖다 붙여가지고 내한테 유리하게, 내지는 내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이걸 해석을 하지? 그게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능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문의 의미는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게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도 배우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법, 민법 108조가 있어. 그죠? 민법 109조가 있어. 109조가 착오가 바뀌었나? 모르겠다. 하여튼. 자, 그러면 그 착오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판례도 있고, 학설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민법 문제는 맨 끝에 항상 똑같이 나오잖아. 이견이 있으면 뭐에 따라라? 판례에 따라라.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학설은 소수설과 다수설이 있으니까. 그 대부분 판례대로 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이란 말을 갖다가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지 마시고, 뭔 말입니까? 기본계획을 만든 날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맞죠? 3번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의회 의견, 누구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했죠? 그러니까 어디 의회? 시군의회, 맞네? 그죠? 이게 바뀌겠죠?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의회? 특별시의회. 이런 식으로. 앞에 물어본 조건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또 나왔다. 봐. 변경이란 말이. 변경. 도지사와 뭐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견에 뭘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까? 예? 아니,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말하면
변경하려면, 다른 말로 바꿔봐봐. 변경하려면을 다른 말로 바꿔봐봐. 수립하려면, 변경은 수립 절차로 같이 가잖아.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기본계획을 말할 때는,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말할 때는,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승인할 일은 없잖아. 수립할 때는 도의사와 협의할 일이 없고, 기초사와 의견 들어요. 그죠? 심의를 거칠 일도 없어요. 심의는 뭐 할 때 거친다? 승인할 때 거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이게. 이 변경 파트가 답이라니까요. 이 변경의 의미를 해석을 못하면 4번 지문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 해설을 찍 한 줄 보고 끝냈다. 그러면 요 말들이 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적응 못 합니다. 다 틀리피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돼. 공법을 갖다가 3월달, 2월달 돼가지고 외울 게 많다고 찾아와가지고 공법은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막 이런 분들 내가 어쩌라고? 외울 게 많은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외울 게 많은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외울 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전반적 검토를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갈로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27회 때 나온 문제죠. 조문의 일부다.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똘케 옮겨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빡센 문제에서 갈로 치는 문제들이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 27회 때 볼게요. 기본계획을 만든 날, 입안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적성평가를 하면, 그죠? 적성평가나 재취학서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몇 년입니까? 5년이죠. 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기간도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5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32대 기출입니다. 자, 국회법령상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는 수도권에 속하고 또 났다. 똑같은 문제가. 수도권에 속하고, 아까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인데, 수도권에 속하는 순간에 무조건 수립하여야 합니다. 뒤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아니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인구가 얼마? 20만.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로서, 그죠? 아니할 수 있는 게 수립하여야 한다. 답은 1번입니다. 사회 때가 아니고 31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기본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기본계획의 내용이죠. 그죠? 광역이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되어야 되죠. 맞죠? 광역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죠. 그러면 양자가 충돌합니다. 당연히 뭐 우선한다? 그렇죠. 타당성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마다. 특광 내지는 특별자치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또 놨다 이거 봐라. 변경하려면. 그죠? 다른 말로 바꾸면요. 수립하려면. 그죠? 변경은 무슨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처음의 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내 심의를 한다. 특광이 하죠. 그죠? 특광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지방 라인을 타겠죠. 그죠? 그럴 때는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쳐서 스스로가 만다 확정을 합니다. 다 맞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별 하자 없죠.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이까지 문제를 4문제 정도로 봤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우리가 아까 봤던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제 말 한번 들어봐봐요. 내 말 한번 들어봐봐. 기본계획을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론을 정리했잖아. 그죠? 그럼 기본계획에서 지문을 끄집어내. 시험에 나올 만한 질문들을 끄집어낸다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기본계획은 관할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런 문제는 옛날에 나왔지만 지금은 잘 안 낸다니까요. 그런 지문을 안 내는데 지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겠죠. 근데 지문이 기본계획에서 10개의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10개. 시험용으로 10개의 지문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안 됩니다. 뭐 억지로 만들겠죠.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뭐 한등등에 뭐 이상한 거 막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냥 의미를 가지면서 시험에서 간택될 수 있는 시험에서 간택이 될 수 있는 지문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몇 개가 안 되냐면 1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뭐냐면요. 올해 36회 때 기본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뭐 한다? 5개가 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문이 많다? 돌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씩 변형을 하죠. 약간씩.
그래서 그 변형될 때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그런 지문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생소한 지문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지문들이 약간 말을 바꾸어서 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게요. 자, 5번입니다. 5번이 33m 기출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기가 막혔죠. 자, 봐요. 의외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킬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킬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킬러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뭐 킬러를 하면 막 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봐봐요. 좋은 문제인데. 국회법령상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기본계획 안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어요.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만들었어. 그래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시장군수가 만들었으니까 시도이라면 안 되지. 누구? 도지사 이래야지. 물어보면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라니까. 자, 두 가지 유형의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안 배웠는데 끝. 그냥 확 지급입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확 지급입니다. 안 배웠는데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래.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죠? 근데 5번의 문제를 해석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를 갖다 꾸준하게 한 분들이죠.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말할 때 승인을 받을 때 뭐 해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립권자가 이야기했잖아. 수립 승인인데 수립권자가 뭐하고 의견 들어서 자료를 모았지. 그럼 내 수업할 때 그랬잖아. 누구한테 던진다고요? 던진다고 했잖아. 그럼 던지면 야가 승인 도장을 바로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혼자서 독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니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은 없어요. 절차 통제, 민주주의 절차 통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협의, 심의죠.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 던져주는 서류는 수립할 때 모은 서류지 뭐. 그럼 쉽잖아. 제일 먼저 뭐 했는데? 기초조사, 행 결과 내야 되나 안 되나? 되죠. 청문회 한 적도 없는데요. 공청회인데 도의회가 말라놓노. 시군의회가 돼야 되지. 심의 네가 하는 건데. 협의 네가 하는 건데. 답 1번. 이렇게 풀면 문제가 엄청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꾸면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하고 같은 문제예요. 뭐하고? 기초사하고 의견 청취 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암기로 접근하면요. 배운 적이 없다 이거. 그래서 기절한다 이거. 그게 의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죠. 그래서 공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전에. 다음 중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광고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은 90% 기절입니다. 왜? 안 배웠거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 모집하려면 광고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죠? 그게 포함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답은 뭐였냐면,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 인가에 관한 사항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조합원을 뭐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50%가 모집이 됐잖아. 그럼 그걸 들고 뭐 받으러 가는데? 인가를 받으러 가는데. 모집할 때는 인가라는 게 없잖아. 그 답이 그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쉬운 문제인데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암기로 접근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근데 내용으로 접근하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 자,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공법은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무난했다고 하는 수험생하고 극강으로 어렵다는 수험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공법이라는 과목입니다. 중개사법은요, 쉽다 그러면 다 쉬워요. 민법도 쉽다 그러면 다 쉬워. 공법은 쉽게 내도 극강의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공법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법은 근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공법이라는 과목에 있는 특성입니다, 특성. 그래서, 그러면 그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읽어봐야 돼요.
자꾸 읽어보면서 문제를, 그러니까 지문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문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꾸 곱씹어보면서 껌 씹듯이 자꾸 씹는 거. 그 대신에 그 범위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줄여야 되는데 필요 없는 내용들은 안 봐야 됩니다. 자꾸 그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꾸 껌 씹듯이 씹고 돌리고 이렇게 자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를 줄여야 되냐면 핵심적 논점을 줄여놔야 되겠죠. 그 양들이 많아지면 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다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나오는데, 앞에 광역을 안 배웠죠, 그죠? 광역을 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면, 215페이지에 있네요. 215. 광역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기본 계획은 조금, 기본 계획을 배우고 나면, 광역이 조금 무난해지죠, 그죠? 광역입니다. 광역 도시계. 자, 이런 정리를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관할의 발전 방향이었죠, 그죠? 근데 광역 도시 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이다? 둘 이상의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둘 이상의, 제가 적기는 시군으로 적은데 특광시군을 말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개는요, 광역도시에 말하는 두 개는 막연한 두 개입니까? 의미를 가집니까? 의미를 가지고 상호 뭐 해야 돼요? 인접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시군이 256개인가 있거든요. 그것의 발전 방향인데 그 둘 이상의 시군이 서로 맨다 인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니까 경우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죠? 250, 확률로 따지면요, 256 팩토리아. 256 곱하기 255 곱하기 254 곱하기 1 나와야 되면 조 개수 이상이 나오거든요. 둘 이상이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세 개 될 수도, 네 개 될 수도, 다섯 개 될 수도 있고, 전부도 아니고 뭐기 때문에 일부이기 때문에 경우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 둘 이상의 시군,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일부가 어딘지를 뭐부터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했다고 해서 발전 방향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은 우리가 둘 이상이다 보니까 기본 계획은 관할로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광역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정을 하는데 지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관할이 안양과 성남처럼, 안양과 과천처럼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도 안에 있다. 이걸 갖다가 법조문에서는 동일한 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수업하면서 구어체로 관할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관할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할이 다르다는 말은요, 동일한 도 안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누가 한다?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지정했지? 그러면 지정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마음 된다? 수립을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정할 때 나름의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뭐냐면, 심나면 지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의심나면 지정해요. 첫 번째 의견 청취거든요. 이 의가 의견 청취입니다. 누구 의견 들어요?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수험생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의견 청취라면 누구 의견이라고 생각하냐면 주민의 의견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주민 의견이라거든요. 요때 의견은 지정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지역의 지자체 장한테 의견을 들어요. 주민 의견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이 주민 의견을 내면 모의고사를 치르거든요. 전국 모의고사. 그러면 정답률을 보면요, 사망자가 50%가 넘어집니다. 다 틀립니다. 누구 의견이라고요? 그죠. 지정하는 지역 지자체 장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는 당연히, 야가 거치는 심의는, 그렇죠. 라인을 타고 하니까 그거는 문제될 게 없죠. 지정했지. 그러면 수립합니다.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제일 먼저 뭐야? 그렇지. 아우, 잘한다. 그 다음 뭐하고? 그렇지. 몇 번 들어? 더 봐.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방법은 그렇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 누구한테 들어요? 의회로부터 의견을 듣겠죠. 수립했지?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승인권자에게.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니 혼자 하면 안 되잖아.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게 돼 있다. 역시 센터는 지정권자가 센터가 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립에 들어갑니다. 자, 지정을 하고 계획을 만들 건데 계획 만드는 기간이 있죠. 그죠? 몇 년에 만듭니까? 3년입니다. 몇 년? 3년. 공부에서는요, 지정하고 나서 계획 만드는 게 몇 년짜리가 많냐면 3년짜리가 되게 많아요. 그죠? 해볼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몇 년? 3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 만드는 것도 몇 년? 3년. 3년짜리 아닌 것도 있어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죠. 그러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 몇 년? 1년. 오늘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이 몇 개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3년짜리가 많다. 그죠? 몇 년이라? 3년입니다. 자, 수립합니다. 자,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이거, 공동으로, 이거. 건드리면 나와야 돼. 광역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라고요? 공동으로. 누가 한다고요? 공동으로. 누가 한다고? 공동으로. 관할이 동일하죠. 그러면 누가 공동을 하고? 시장군수. 관할이 다르죠. 그럼 누가 공동을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을 한다. 얼마 안에? 3년 안에. 근데 3년이 지나도록 관할이 동일해서 시장군수가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공동으로 수립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럼 권한을 줬거든요. 3년 안에 해라고, 권한 행사를 해라고. 근데 권한 행사를 3년이 지나도록 못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권한을 계속 줄까 뺏어올까? 뺏어와가지고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을 만들어버립니다. 관할이 달라서 시도가 공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역시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럼 권한을 뺏어와서 누가 한다? 국장이 해버린대. 야, 아들 누구예요? 누구야? 지정권자.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자, 공동으로 하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돼서 싸우네. 누가 싸움을 말릴까? 도지사. 시도가 협의가 안 돼서 싸우네. 누가 말릴까? 국장이 싸움을 말린다를 고급지게 표현하면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역시 지정권자가 조정합니다. 자, 조정을 받든 아니면 공동으로 원만하게 수립하든 어쨌든지 광역은 만들어지겠지. 이 만들어진 광역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군수가 만드는 광역도시계획 누가 승인하게 돼 있고요? 상하관계 도지사. 시도가 만들어지니까 누가 승인할까요? 국장이 승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지정권자. 그래서 광역은 지정권자가 수립권자 좌우 상하에서 싸고 있다. 그래서 광역은 권한자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왜? 제일 헷갈리거든. 수험생들이 제일 기절하는 게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광역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광역의 수립은 누가 하는데? 공동을 한다. 누가 한다고요? 공동을 한다. 누가 한다고요? 공동으로. 얼마나? 3년. 안 하면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싸우면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승인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뭘 딱 중심을 잡고 알아내면 지정권자를 중심 잡고 딱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끝이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승인을 하는데, 자,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근데 시장군수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같이 하자라고. 그리고 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 잘 들어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수립권자인 시장군수하고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 만들었을 때는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국장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승인권자 관할이 동일하거든요. 승인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똑같은 이치로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시장군수가 안 만들어가지고 도지사가 만들었어. 이때도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야가 누구야? 승인권자예요. 승인권자. 그래서 이럴 때는 승인권자한테 국장한테 가서 별도로 승인을 안 받더라. 그러니까 결국 국장 승인은 언제만 받냐면요. 관할이 다를 때만 받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드는 게 맞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권자인 국장한테 그죠? 요청이 들어오든지 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즉 시도 국장이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국책 사업을 하면서 KTX를 만들고 국책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만든다? 국장이 광역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승인권자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만약에 이런 연유로 이런 라인을 타서 승인했죠. 그러면 협의시민은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 라인을 타겠죠. 국장이 만약에 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라인을 타고 중앙을 타겠죠. 응급밖에 없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만듭니다. 그러면 의회는 어디 의회? 시군의회. 시군의회. 시도가 만들면요. 시도의회.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시군시도의회라고 통으로 법조문에 나와요.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해하면 시험에서는 시장군수라고 놓으면 야라고 놓으면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겠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시군의회한테 의견을 드려야 한다. OX. X. 그 들고 옵니다. 아니 법에 시군시도의회라고 안 돼 있나? 왜 시군의회라고 하니까 틀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기질의 비속을 하면. 막 따지듯이 물어보면 당황스럽다니까. 원리를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으로 물어볼 때는 광역은 수립권자가 시군시도 공동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통으로 이야기할 때는 시군시도의회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 아까 문제를 봤잖아. 그죠? 시장군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고 기초조사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본계획에서는 적성평가나 재지학성보수를 포함했죠. 근데 광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인데 하나 추가할 거는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합니다. 정보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기초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근데 기초조사를 한번 해놓으면 이게 불변의 진리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몇 년마다 재검토합니까?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조심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좀 전에도 여러분 기본계획에서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 기본계획에서 타당성 검토는요. 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말해요. 오케이? 자, 제가 모의고사 이렇게 한번 내봤어. 수험생들 5년 하면 흥분하거든요. 들어봐. 오답률이 엄청 많아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X. 광역은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5년 있다 이거 왜 없다고 하는데 문제 잘못된 거 아이가. 잘 들어야 돼.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전반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제대로 가는지를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 광역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기초조사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지 광역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만 한다고요?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토를 몇 년마다 한다고? 5년마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인하고 나면 똑같아요. 수립권자에게 송부해주면 수립권자 받아가지고 공고하고 이를 만다. 열람. 며칠? 30일 이상을 열람시킴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은 뭐 특이한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가 수립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그 기준에 특이한 게 광역을 만들 때는요 포괄적이면서도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특정 부분에다가 기본계획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줄 때는 포괄적이면서 지침을 줍니다. 지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주거든요. 그때는 포괄적이면서도 개략적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설명 다 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국회법령상 광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와 같이 26회, 28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사 문제라서 문제가 거의 제 관점으로 볼 때는 문제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문제를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뭐 한답니까? 지정한대요. 누가? 국장이. 그죠? 지정할 때는 그죠? 시도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행에 뭘 것이라 심의를 거친다. 여러분 지정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심남에 뭐해라? 지정해라. 그죠? 그러니까 국장이 하기 때문에 시도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듣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디 심의를 거쳐야 돼? 중앙도시계획에는. 요걸 지방도시계획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들겠지? 근데 우리는 이미 라인 타고 올라가는 것은 기초를 잡아놨습니다. 관할의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죠. 혹시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하신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 1강 제일 첫날 수업한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진짜 공법 양을 많이 줄여주는 관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야 그럴 리는 없는데 혹시 뭐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다든지 지금 다른 데서 강의 와가지고 갈아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 수업 듣는 분들은 꼭 그 강의를 한번 들은 다음에 그게 관할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관할을 다시 30-40분을 시간에 걸쳐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도시장군수는 광역을 말하면 또 나왔다. 말하면 변경하려면. 자,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무심코 넘겼는데 진짜로 보니까 객관시간에 무슨 말이 많이 나오네? 변경이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죠. 그죠? 바꾸면 돼요. 말하려면. 그렇지. 수립하려면으로 바꾸면 돼요. 미리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군수한테 뭘 드려야 된다? 의견을 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시도는 어디 의회? 시도 의회. 시군은요? 시군 의회. 누구라 했기 때문에? 시도, 시장군수. 통으로 물어봤죠. 맞죠? 국장은 시도가 요청한 경우에도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을 수립할 수 없다. 국장은, 여러분, 시도가 요청했어요. 요청이 들어오면, 그죠? 국장이 공동,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 없다가 있다. 틀렸다. 네가 틀렸다. 네가 범인이다. 나머지는 쉽죠. 시장군수는 광역을 수립하려면, 누구라고 물어봤어요? 시장군수라고 딱 특정 단어를 줬어요. 그럼 누구? 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를 떠났다. 변경하려면. 이런 변경이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시험장 가면 대여섯 번 이상은 보게 될 거예요. 공청회를 뭐 한다? 열어야 한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광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27회 문제입니다. 국장이 광역을 지정하려면 국장이 광역을 지정합니다. 국장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다면 계획권을. 그죠? 여러분, 국장이 광역 계획권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라고요? 심라면 지정해라. 지방도시는 아닌데, 국장이면 어떤 라인을 타는데? 중앙. 그죠? 보입니까? 그쵸. 보이면 돼.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관할이 지금 같습니다, 이거. 관할이 같으니까 시장군수가 도한테 요청했죠.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을 수립하면 국장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광역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네가 답이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광역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광역계획권은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관할에 동의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자체라든지 관계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청받아 할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가 광역을 수립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라고 물어봤거든요. 시장군수라고 딱 못을 박아빛잖아. 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 되면 안 돼요? 국장 되면 안 되죠. 시장군수니까 누가 돼야 돼요? 도지사.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부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일부를 지정하는 경우 있죠. 일부를 지정할 때는요. 최소 단위가 어떤 단위가 되냐면 구, 군, 업, 면 단위로 지정해야 됩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무슨 단위라고요? 구, 군, 업, 면 단위. 예를 들자면. 자, 보세요. 안양이 있거든요. 서울이 있거든요. 근데 안양시 전역하고요. 그죠? 서울에 있는 신림동하고 이렇게 묶으려고 해요. 관악산을 하면서 관악산이 포함된 신림동을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광역 계획권을 요렇게 묶으려고 하거든. 안양시 전역하고 신림동하고 이렇게 묶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고. 어떤 단위로 해라고 했어요? 군, 업, 면 단위. 신림동은 안 되고 관악구.
최소 단위가 동은 안 되잖아요. 무슨 단위? 구, 군, 업, 면 단위, 행정구역 단위가. 그러니까 신림동에 속해 있는 게 무슨 거예요? 관악구. 관악구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뭔 문제 됩니까? 그래서 1부는 요 단위로 지정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33회 때 문제네요. 자정에 나왔네. 광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골라봐. 이랬습니다. 옳은 거 골라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에 적혀 있습니다. 둘 이상 도의 관할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강원도. 해당 도지사는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여러분, 둘 이상의 도의 관할에 걸쳐 있다. 해석해야 돼. 안개가지고 절대로 이런 문제 손도 못 댄다. 둘 이상의 도의 관할에 걸쳐 있으니까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있을 때는 해당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만다. 지정은 둘 이상 도에 걸쳐 있으면 지정은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해야지.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지정해야지. 틀렸네요. 보입니까?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의 도 관할이 있으니까 경기도 안에 있답니다. 관할이 같다는 이야기죠.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병행한다.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국장하고 공동을 합니까? 지가 합니까? 지가 하죠.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지. 뭐 국장하고 공동을 하노.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광역계획권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닌데, 중앙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뭘 모르면, 관할에 라인 타고 들어가는 걸 한 개도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쉽죠? 라인 타고 들어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죠? 도지사 가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타야 된다? 지방 라인을 타야 되겠죠.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또 놨다. 변경하려면. 관계시도시장군수한테 뭐 듣고? 의견 듣고, 지방도시에 뭘 챈다? 심의, 국장인데. 지방도시에 다 맞는데, 앞에는 맞는데, 뭐가 틀렸다? 지방이 아닌데. 그죠? 무슨 도시기관에? 중앙도시기관이죠. 다 틀렸네? 답 500이겠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시장군수는 국장도지사에게, 국장도지사가 누굽니까? 지정권자에게, 그죠?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맞죠? 요청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정권자가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죠?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평범한 게 답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다. 4번. 32대 기출입니다. 광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봐.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네요.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맞네.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답니다. 같은 도의 관할에 경기도에 있답니다. 그러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을 수립합니까? 공동을 합니까? 공동을 하죠.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죠.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해 있죠. 그럼 누가 한다? 시장군수 공동.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이게 처음에는 저는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일자마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 안 나온다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자꾸 곱씹어 보면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도의 관할에 있더라. 경기도에 있으면, 그죠?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죠? 수립권자 누구더라고? 공동으로. 시도시장군수는 광역 수립 변경할 때는 관계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군수한테 뭐 든다? 의견을 든다.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아, 틀린 걸 고르네요. 답 나왔네. 2번으로.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몇 년마다요?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몇 년? 5년이죠. 광역계획권을 지정 몇 년? 3년.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죠. 그럼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광역을 만다, 수립을 한다. 맞죠? 누구로부터 했기 때문에 시장군수로부터라고 딱 단서를 줘버렸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 이게 만약에 시도였다라고 하면 누가 돼야 돼요? 국장.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답은 나왔죠? 몇 번? 2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 2, 3, 4 네 문제를 풀었거든요. 네 문제 답이 다 뭐였는지 아세요? 네 문제의 답이 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5번. 29회 기출. 광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올라봐. 이랬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아까 이야기했죠.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인 국장,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공간구조, 기능을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찍어도 이거 2번은 찍으면 안 되죠. 당연한 말이죠. 3번에 국가계획, 아이고, 국가계획 나왔습니다. 누가 해요? 국장.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죠?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지정은 누가 합니까? 그죠?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광역을 수립하면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 내지는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6번. 31회 기출. 광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을 수립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네? 협의를 요청하면 도지사한테 관할이 갔거든요. 야, 네가 좀 만들어둬 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때 도지사가 수립했지. 그렇다고 해서 국장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 아이고 어렵네. 자, 공청회는요 어떤 단위로 개최하냐면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 돼.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 무슨 단위로 개최합니까?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합니다.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틀리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관할 단위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인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 읽어보고. 4번. 국장은 광역을 수립했죠. 그 내용을 직접 하고 공고하고. 직접 공고합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닌데. 그죠? 누구한테 송부해주면 수립권자에게 송부해주면 아까 화살표 날라간 걸 봤잖아. 그러면 수립권자가 받아가지고 뭐 한다? 공고 열람하죠. 광역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죠. 그럼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는? 시도는 지정권자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됐죠? 그죠? 됐습니다. 자, 3번 지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광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청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전 보실래요? 여기 안양이 있거든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어요. 여기 안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 안양, 서울.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안양시 전역하고 아까 신림동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디하고? 관악구하고 이렇게 지정이 됐다니까. 여기에 지정됐어요. 여기를 지정했다니까. 누가 지정했겠어? 누가 지정했겠어? 또 헷갈린다. 누가 지정했겠어? 국장이 했겠지. 관할이 다르니까. 그럼 여기서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그죠? 여기서, 그죠?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에서가 광역을 만들까, 아이가?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의견 정치. 공청회 해야 되니까, 공청회. 뭐만 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공청회잖아, 공청회. 공청회로 나오잖아. 자, 그러면, 공청회는 어떤 단위로 해라? 광역계획권. 여기에서 공청회 해라, 이 말이다. 여기에서 공청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작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은,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은,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관계인이 아니에요. 누구 개인이 왜 필요한데? 이관계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해야지. 외우지 말고 의미를 알면 당연한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뭐 당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니는 당연한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단위로 개최한다? 이게 시험에 오면 어떻게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한번 나왔어요. 그죠? 다른 데서 한번 나왔는데 관할 단위로 개최한다 틀리게 나왔어요. 관할 단위로 개최하면 안 되지.
그죠? 어느 단위로 개최한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으면 그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봤는데, 지금 답이 뭐였어? 4번이었죠? 제가 6문제를 풀었거든요. 6문제 풀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6문제 답이 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럴 정신이 지금 어딨노? 지금 답 찾는다고 지금 머리, 정신 한 개도 없구만은. 답이 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답이. 응? 대부분의 답이 권한자가 답이었어요. 저 그랬잖아. 수업할 때도 지금도 얘기했잖아. 광역은 권한자에서 답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이게 제일 헷갈린다는 걸 안다니까.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집에 초등학생 자제분이 있다, 중학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받아쓰기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학 문제를 출제해서 애들 보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출제를 하는 경우. 저도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1회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를 해놨거든요. 해놨고 지금 인쇄 중에 있는데 그게 곧 나올 겁니다. 표정이 답 좀 가르쳐주면 안 되는 표정인데 오시면 가르쳐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출제하는 분들도 똑같다고요. 출제하는 아들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똑같대.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출제를 할까요? 문제를 내면서 답을 만들까요? 에? 아니 다시 내 물어볼게. 사람 심리는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집에 자제분이 초등학생인데 받아쓰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 글자를 몇 개를 낼까 아이가. 그러면 야가 어디서 틀릴 것 같다라는 것 같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받아쓰기를 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옆에 보이는 글자 아무거나 봐가지고 막 던집니까? 그리고 수학 문제를 낸다 그러면 함정을 파놓고 냅니까? 그냥 막 던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답을 정해놓고 답을 3번으로 할까 4번으로 할까 하면서 함정을 갖다가 어디 판다? 1번, 2번 쪽에다가 함정을 딱 파놓고 답을 쭉 이렇게 지뢰를 깔아놓고 문제를 떡이렇게 던져 놓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함정에 빠지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100점 받으면 별로 안 좋죠. 여러분 만약에 집에 자제분이 받아쓰기를 했는데 다 맞춰 있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아, 좋나? 아니, 다 맞춰비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래가지고 틀릴 때까지 계속 하지 않나? 그게 뭐냐면, 농담인데, 출제하는 사람은 답을 정해놔요. 광역은 어디에서 답을 정해버린다? 권한자에서 답을 정해버립니다. 정해놔놓고 앞뒤로 문제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공부하실 때는 광역은 권한자에다가 조금 더 애정을 쏟으면서 공부를 하시라. 그걸 말씀드리고, 야, 나는 그거 계속 틀리는데, 라고 하면, 좀 전에 봤다시피 땜빵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들어라. 심화 강의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권한자를 설명하는데, 자세히 설명하는데, 10분이면 떡을 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걸 천천히 듣고, 한 번 들어가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듣는 게 시간을 제일 절약해 주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관리계획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